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가고 또 추석이 가까운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요. 근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지금까지 5학년, 6학년, 7학년께는 기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4학년들이 대단히 불평이 많아요.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그래서 오늘은 4학년 여성 사업자분들에게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동건이 같이 잘생긴 아주 훤칠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나이가, 젊은이가 우리 여성 리더분처럼 8등신 미인 2 여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도합 3사람이죠. 우산 하나를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사람 모두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디? 네, 맨 여기 안경 낀 분. 네. 네,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없고 안고 또. 검은 옷 입으신 분. 비가 안 와서. 예, 또 다른 분. 저쪽에. 예. 예? 뭐라고요? 비 사이로. 이야, 정말 아주 비 사이로. 마지막 한 분만 또. 예. 2분이 맞추셨네요. 비가 안 왔습니다. 우산 쓰고 가는데 비가 반드시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쓰고 가면 안 맞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선 장동건이 나오고 8등신 미인이 나오면은 안고 갔을 것이다, 업고 갔을 것이다, 비 사이로 뚫고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아마 저런 문제를 낼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비우호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앞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예지가 거의 없어요. 어제도 강남에서 다단계 사업으로 사기쳐가지고 60억 해쳐먹고 도망간 놈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60억을 해먹었는데 누가 돈을 갖다 줬겠어요? 주로 주부들이 갖다 줬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주부들이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60억 뜯긴 거예요. 그건 그렇게 일확천금할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합리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일종의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분석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게 생존 본능하고 관계가 된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갖는답니다. 그게 무슨 똥땅지 같은 소린가? 우리 뇌가요, 우리 신체 각 부위가 있는데 뇌의 무게가 우리 몸무게의 2%랍니다. 뇌의 무게가 2%인데 쓰는 에너지는 20%랍니다. 뇌가 쓰는 에너지가. 그 20%인 것은 멍청하게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그렇게 쓴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머리를 쓰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에너지 소비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고정관념, 선입견이 생깁니다.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저건 저러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머리 회전을 안 시키고 골치가 안 아파요. 그래서 생존과 관계된대요. 그러므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수들이나 연구원이나 학자들처럼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사람치고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일을 해보면, 저도 텃밭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 글 쓰는 게요, 훨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주 녹초가 돼버려요, 글을 쓰고 나면은. 그것은 뇌가 쓰는 이 에너지가 2%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누워서 멍청하게 있을 때 에너지의 20%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돌리게 되면은 에너지의 거의 절반 이상을 써버릴 겁니다, 뇌가.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뇌를 가장 안 쓰려고 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아, 저건 내가 옛날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렇구나. 식당에 가서 뭐 먹을까 하다가 한 사람이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나쁜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있으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으려면 그래도 메뉴판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수고는 해줘야 돼. 그렇죠? 그렇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어요. 그중에 교수를 3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층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관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장군들이라든가 회사의 사장들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전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이 나한테 경제연구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공직을 42년을 하면은 우리나라 연금 금액이 우리나라 최고예요. 거기다가 제가 국가유공자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연금들 또 받아요. 거기도 집도 있어. 그 다음에 애들 다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놈은 한의사고 한 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고 어디 가서 사기쳐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을 35년 강의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득 분배 문제와 고용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야 소득 문제라니까요. 소득 분배 문제예요. 미국에서 1%가 월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99%가 날린 게 뭐예요?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무성한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나는 그런 데 가서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근데 한 번만 여기를 와보래. 나도 여기 앞에 앉아 들었어요. 여기만 듣는 게 아니고 저 SBT 대전 있잖아요. 거기도 송리산에가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아, 여기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공직에 오래 있었거나 또 공직에 오래 있지 않더라도 남자들은 80을 먹어도 소갈머리가 약간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철딱서니가.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여자는 뭐 또 80을 먹어도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는요, 자기에게 돈이 안 되더라도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일이라면은 거기에 덤벼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직자들은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국가와 군으로부터 혜택을 무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같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고 여기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화엄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려있다. 마음 잘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자, 일체유심조 얘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물입니다. 예, 원효대사가 지금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는 장면이고, 여기가 해골바가지 물을 마셨다는 장소에 절이 섰는데 평택시에 있는 수도사입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그 당시 당나라의 불교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거기에 삼장법사라는 아주
이 스님이 계셨고 그 서유기의 주인공이 삼장법사입니다. 현장이라고도 하고요. 그 양반한테 배우러 가다가 평택에 지금 그 당항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려서 밤이 깊고 비가 와서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퍼마셨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저녁에 마셨던 물이 해골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토하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거기서 번쩍하고 뭐가 떠올랐어요. 아, 일체유심조,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려있구나. 만약에 그 물이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었다든가 했으면 먹는 즉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밤에 시원하게 먹고 잤다는 것은 화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토하게 됐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유학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가서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거야.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그래서 유학을 안 가고 서라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상한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부르고 돌아다녔죠. 뭐라고 했어요? 삼국유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원효대사가 지어서 불렀다는 노래가,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를 누가 알아들었냐 하면은 그 당시 김춘추,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알아들었어요. 아, 원효대사가 장가가고 싶다는 얘기네. 자루 없는 도끼니까 장가가고 싶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마침 태종 무열왕 둘째 딸 요석공주가 남편을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요석궁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신하에게 지시를 해서 원효대사를 요석궁으로 안내를 하라고 일러줬어요. 원효대사는 꾀가 많은지라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완전히 젖어가지고 요석공주에게 가가지고 옷을 말리러 왔느라고 얘기하고 하룻밤 정을 나눴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설총입니다. 원효대사의 성은, 세속의 성은 설씨입니다. 설. 이름은 사, 생각사자의 설사입니다. 아들 이름이 설총이에요. 요석공주의 아들입니다. 하여간에 이와 같이 해골바가지 물도 그것이 무슨 영양분이나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먹는 즉시 배가 아프든가 토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토했다는 것은 생각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제 빌 포터입니다. 빌 포터와 일체유심조. 빌 포터는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만 80세입니다. 1932년생이니까 만 80세로 살아있고, 와킨슨사에 아주 대표적인 물로 돼 있어요. 와킨슨은요 생활용품 약 400여 가지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파는 미국의 저명한 회사입니다. 미국 가면 와킨슨사 많아요. 근데 이게 19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몇 년 됐어요 지금? 100년이 된 회사예요. 100년이 된 회사.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형태로 회사가 만들어진 게 1911년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30년 전에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 130년 된 회사입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은요 세계 최고급의 제품으로부터 가장 싼 제품까지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회사가 100년간 살아남는다는 것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와킨슨사의 제품은 어떻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세일즈맨만 잘하면 돼요. 그런 회사인데 빌 포터는요 태어날 때 뇌성마비였습니다. 뇌성마비여가지고 이 얼굴 근육에 공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공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뇌성마비 환자들 가끔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팔을 못 써요. 오른팔을 못 쓰고 등이 굽어가지고 항상 아파. 이렇게 허리도 굽고 다리도 굽고, 그 다음에 발음을 제대로 못해. 걷는 거 봤지? 항상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일즈 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방판 왕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혹시 지금 이 중에 빌 포터보다 나는 더 신체 조건이 엉망이다 그런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 포터가 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빌 포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특수시설에 보내라고 그러겠죠? 전부 다 특수시설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나는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뇌성마비는 장애가 아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어떻게 걷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가 중요한 거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특수학교를 보내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고, 항상 그래서 빌 포터는 4시 45분에 일어났답니다. 지금도 80이 넘었는데 딱 만 80이죠. 지금도 4시 45분에 일어난답니다. 그게 평생 그렇게 했어요. 왜? 4시 45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7시 20분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몸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4시 45분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 겁니다. 지금도 80인데 4시 45분에 일어난답니다. 그게 평생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성공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빌 포터는 뭘 생각했냐? 고등학교에서 3가지 공부를 합니다. 자,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3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요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안 돼 있어도 성공 못합니다. 못하고 이 3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아까 머리 공부 얘기합시다. 빌 포터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 포터는 고등학교까지 3R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3R이요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요 3개만 알면은 다음 대학이든지 대학원이든지 자기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기본을 3R에 둡니다. 3R은 리딩이 뭡니까? 우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무슨 제일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reading, writing, 이건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feel for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arithmetic, 셈하는 거랍니다. 이걸 3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초등학교의 교육은 이 3R에 맞춰져 있습니다. 읽고, 쓰고, 셈하고. 요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 포터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지만은 3개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머리 공부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 머리 공부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판단력,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아까쯤에 머리를 써서 판단력과 분별력. 이걸 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분별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머니는 홀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 포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먼저 죽겠어요? 빌 포터가 먼저 죽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죽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면 뭘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먼저 이웃집에 정원 관리사를 합니다. 정원. 그런데 빌 포터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봉급이 적어. 그리고 평생을 해도 그거야. 다시 전망이 없어. 봉급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거나 하고 있어가지고는 삶에 보람이 없어. 가장 큰 문제는 정원 관리사는 육체 노동인데 자기 몸으로는 해낼 수가 없어. 이 카트 끌고 가고 그래야 되죠? 해낼 수가 없어. 판단을 한 겁니다. 머리 공부죠. 아, 나는 정원 관리사로서는 부적합하다.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전망이 없다. 내 힘으로는 못 해낸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직업센터 있죠? 직업센터,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센터에 가서 직업을 받습니다. 받는데 구세군, 우선 약국, 대형 약국의 재고 관리
업무를 맡아요.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근데 단 하루 만에 쫓겨나 버려요. 왜? 이렇게 그 팔을 못 쓰니까 약병을 내리다가 맨날 떨어뜨리니까 깨져. 거기서 하루 만에 해고시켜버려요. 그리고 구세군 이 센터에 가가지고 또 짐을 싣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재향군인 재활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가장 쉬운 일을 줬어요. 그 직업 소개센터에서 이게 장애인이니까 재향군인 그 다친 분들이 전화하면 전화응대. 전화응대를 하는데 전화하는 놈들마다 신경질 내는 거야. 어떤 놈이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전화하는 놈이 신경질 내고 또 하루 만에 또 쫓겨났어요. 계속 쫓겨납니다. 슈퍼마켓에 우리 같으면 슈퍼마켓에 취직을 해가지고 계산대에서 이 사고 나오면 찍해서 계산하죠. 요거 자판기를 잘못 두드려가지고 계산이 틀려가지고 또 쫓겨났어.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세일즈가 나한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무슨 세일즈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킨스사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가는 곳,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와킨스사에서도 이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도저히 판매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거기가 포틀랜드, 지금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주이죠. 오레곤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포틀랜드인데 그 지역에서 빈민가로 빌 포터를 보내줘요. 빈민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저놈은 세일즈를 못하니까. 그런데 빌 포터가 빈민가에 가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도 사는 사람이 없어.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사는 그 빌 포터도 포틀랜드 살았거든요. 내가 사는 구역으로 보내달라. 매니저가 그러라 그러겠어요? 잘 걸어다니도 못하는 사람이 세일즈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또 머리를 써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많이 팔면 당신도 이익 아니냐? 당신 수당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니저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머리 공부야. 거기서 매니저 멱살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팔면 당신도 이익 아니냐? 그러니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구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할당받아서 단 3개월 만에 포틀랜드 판매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세일즈다. 그리고 나는 세일즈 왕이 될 수 있다. 우리 자기 어머니가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즉 치매로 요양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혼자 남았죠. 혼자 남았는데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밖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두끈을 못 매. 구두끈을 어떻게 매겠어요? 혼자. 매일 아침 어머니가 그걸 해줬어요. 그리고 넥타이를 못 매. 그리고 와이셔츠 단추를 못 끼워. 그렇잖아요. 그럼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두끈 매는 것은 매일 아침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 닦기가 와서 매죠. 그리고 넥타이 매는 거 하고 와이셔츠 컵스 단추 매는 것은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포틀랜드 시내에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벨보이에게 부탁했어요. 호텔 벨보이에게 부탁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벨보이가 어떻습니까? 그런 봉사를 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빌 포터는 자존심 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도와주는 것, 이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했고 자기도 남을 도와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판단력, 분별력을 얻기 위한 것인데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구멍가게를 하든 어떤 회사에 취직하든
반드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걸 머리를 써서 판단해야 돼요. 겉으로 누가 그런다더라 그러지 말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하는 일 또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합법적인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최근 계속 나오는 다단계 뭐 어쩌고 해가지고 60억대 먹고 도망가고 200억대 먹고 도망가고 한 사람들이요, 그 불법 회사입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합법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에요. 합법적이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지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회사 경영진이나 또는 제품 품질이나 가격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잘 못된, 성장하다 무너진 것은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요. 원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내구재는 안 됩니다. 내구재는 한 번 사면 10년 쓰는 거 아니에요. 생활 필수품이어야 되고 그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싸야 됩니다. 왜? 생활 필수품은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면은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가계 부담이 많이 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옆에 우리 스폰서가 그런다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또 우리 남편이 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것은 남대문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더 잘한다고 가본 사람이, 즉 자기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세 번째, 제품의 구성입니다. 제품의 구성은 내구재라든가 한번 사면 오래 쓰는 제품은요, 마케팅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구성이 옛날 자석료처럼 한번 사놓으면 수십 년 쓸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 플랜. 분명히 35%를 나눠주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독식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고루고루 분배되는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고생만 진탕하고 재주는 곰이 놓고 돈은 떼놈이 본다고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자기가 따져봐야 돼요. 이게 슈퍼맨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슈퍼맨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안 그러면 보통 사람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걸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교육을 하는 것이냐 세뇌 공작을 하는 것이냐 하는 걸 분명히 봐야 돼요. 세뇌 공작을 하면요,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지고 정신이 들 때까지는 미친 듯이 해요. 그러나 정신이 들고 나면은 완전히 폐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네, 글로벌 진출. 특히 글로벌 진출이 선진국 시장에서 통하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고 가장 싼 가격이 다 있어요. 모든 제품이 다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까다롭던지, 일본 분들 와 계신가 모르겠네. 정말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장이에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이런 식품 같은 것은요, 보통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캐나다 마찬가지, 선진국들이요. 캐나다 사람은 좋고 땅덩어리를 놓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주 잘 써, 좋은 데죠. 그런 데 가서 물건이 팔리느냐. 안 그러면 사기치는 거냐. 팔지도 않고 판다고 그러느냐.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하는 것이냐, 국가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냐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내가 돈을 벌지만은 내 이웃, 국가 사회에 공헌한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와 상속의 가능성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상속이 된다는데 상속이 가능한 거냐, 그런 사람이 있는 거냐,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는 거냐, 그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애터미뿐만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 회사라든가 하다못해 자기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냐, 경쟁력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제품 구성은 괜찮으냐, 나한테 소득이 그래도 괜찮으냐 하는 걸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시작하면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 공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결단, 결의, 결심, 근면. 빌 포터 어머니가 빵에다 적어줬던 patience, persistence입니다. 끈기, 끝까지 끈기, 인내, 끝까지 인내.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게 마음 공부예요. 요 결심 없이 절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빌 포터 어떻게 했습니까? Patience, persistence.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문전박대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거지 취급당하고. 그런데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게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겠어요? 우선 와킨스자 제품이 좋고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 세일즈먼, 빌 포터라고 하는 세일즈먼이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해. 그리고 제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 빌 포터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5km밖에 안 된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15km를 걸으면서 하루에 매일 방문하는 가구 수가 100가구였답니다. 100가구를 돌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를 한 바퀴, 자기 할당구역을 한 바퀴 도는데 3개월이 걸렸답니다. 3개월이 걸리는데 집 주인은 요놈이 몇 월 며칠에 나타날 걸 알아. 그 시간이 정확하니까. 자기에게 문전박대를 하고 거지 취급을 했다고 해서 거기 안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저렇게 인격적 모독을 주는데 아무런 무슨 불만이 없이 찾아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500명을 확보했답니다. 500명. 그런 식으로 단단한 각오. 자기 장애, 몸의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가 뇌성마비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빌 포터가 사고 안 사고는 고객 마음이고 고객 집을 방문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또 그렇게 생각했다요. 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 마음의 법칙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 마음의 법칙을 빌 포터 생각이에요. 사고 안 사고는 고객 마음이고 내가 그 집 방문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래서 단골 고객을 500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빌 포터. Our attitude is everything. 내 마음가짐, 일체 유심조. 내 마음가짐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전부다. 태도죠, attitude. 태도가 전부다. 이게 도덕, 정직성, 그리고 근면성과 끈기, 긍정적인 생각. 빌 포터가 지금 미국의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각 신문에서 보도하고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니까 지금은 세일즈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답니다. 근데 세일즈는 빌 포터의 뭡니까? 생명이에요.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세일즈를 한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뭘로 세일즈를 하냐면 전화로 세일즈를 해요. 전화로 세일즈를 하니까 훨씬 빠르고 소득이 더 올라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고객들이 빌 포터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제품을 신뢰를 해.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나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신뢰는. 그래서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신뢰는 그렇게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최고의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그 양반입니다. 빌 포터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이 양반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과거 1000년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항상 이 사람이 선택돼요.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마음먹기 달려야 돼요. 폴 마이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은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고 슬 뿐이다. 이 사람은요, 아까 처음에 Attitude is Everything은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신세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돼서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Attitude Everything. 마음가짐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에디슨은 더 많은 말을 했죠. 우리들이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력 중에서는 최저의 학력이에요. 초등학교 3개월. 그렇죠? 초등학교 3개월 만에 선생님이 세상에 내가 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멍텅구리는 처음 보다 그랬거든요.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 선생님이
불과 물은 반대라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벌떡 일어나더니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냐고 항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답변을 해줘야지. 너같이 멍청이는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머니가 또 유리했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 항의를 했으면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에디슨의 자서전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초등학교 3개월 다닌 놈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나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발명왕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멍텅구리는 처음 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생님께 항의를 하는 걸 보고 나는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에디슨 자서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9999번의 실험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1만 번째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다만 전구가 작동되지 않은 10,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뿐이다. 10,000번 실패한 것을 실패했다고 보느냐, 전구에 불이 안 켜지는 방법을 10,000가지를 알아냈다고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 그렇죠? 결국 에디슨은 발명 왕이 됐습니다. 천재란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재능이다. 누군가가 에디슨을 천재라고 하면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천재가 되는 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발명 왕이 하는 소리고, 학교라고는 제도권 학교는 3개월밖에 안 다닌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자, 몸 공부, 이 가장 중요한 게 몸 공부예요. 몸은 행동, 실천을 얘기합니다. 암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빌 포터는 그야말로 몸으로 이룬 겁니다. 몸으로. 하루에 15km씩 걸으면서 100여 가구를 방문을 했고 날씨나 건강 상태를 고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러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기회는 이때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쁘면은 놀러 안 가고 집에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나빠서 세일즈 못하겠네가 아니고 옳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를 매우 긍정적이고 머리를 썼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몸 공부입니다. 우선 앞에 머리로 과연 내가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망을 구축하는, 아까 빌 포터가 500명의 소비자망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충성스러운 고객, 이제는 빌 포터가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전화만 하더라도 빌 포터의 목소리만 들으면 당신이 소개한 것이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니까, 걸어다니지 않고 전화를 하니까 속도가 빠르죠. 빠르니까 소득이 더 올라간다. 부자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과학입니다. 부자가 될 만한 법칙이 있고 그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머리 쓰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고 발품 팔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은 없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반드시 함께 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공부는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머리 공부만 되어 있고 마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치는 분들은 머리 무지무지 좋아요. 근데 도덕성이라든가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는 애국정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와 몸 공부만 되어 있고 머리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고생한 것만큼 성공할 수 없다.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됩니까? 몸만 고달프고 돈벌이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안 되어 있는데 몸 공부만 되어 있으면 천방지축 날뛰다가 이를 그르치거나 조폭처럼 사회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몸으로만 뛰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마음도 성실성, 정직성, 도덕성이 없으면 조폭이 되거나 일만 그르치고 돌아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편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해도 실제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옆에 있다고 음식 간이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좋은 창이 하나 뜨죠? 예, 조혜리의 창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인간 그물망이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해서 세일즈를 하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인관계예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할 것이냐 하는 게 조혜리의 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거나 입고 계시거나 주머니에 들어있거나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만든 거 있습니까? 자기 만든 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쓰고 있잖아요. 싼 값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랬듯이 조혜리의 창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 러프트와 해리 잉햄이라는 두 학자가 자기 개방과 피드백,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발전하는 것,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걸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두 사람의 머리글자 조하고 해리를 따서 조혜리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씨가 아니고요, 미국 조씨입니다. 미국 조씨의 조혜리의 창입니다. 다시 말하면 셀프 오프닝, 자기 개방과 소통. 자기 개방과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조혜리의 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게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존적 존재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것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2080 법칙에 8020, 2080 법칙에 따라서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데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나는 무엇은 싫어하고 무엇은 좋아해. 또 나는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잘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저건데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는 나는 몰라. 이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가 되려면은 우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누굽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프 안더스탠딩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확히 요것은 과대 포장하거나 자기를 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자기 수용. 그러면 자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이러이런 사람인데 그 자체로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학력도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난 뭘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내 생각은 지금 이렇다.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과대 포장하거나 자기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셀프 억셉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 수용을 못하면 사기꾼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든. 바로 자기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생각을 안 해요.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개방은 이제 자기 수용이 되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목표는 여기서 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방이에요. 셀프 오프닝이에요. 자, 그러면 4개의 창이 뜹니다. 이제 A, B, C, D인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자기 이 파트너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리크루팅 대상 고객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요 A 영역이 있어요. A 영역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뭘 교환합니까? 명함을 교환하죠. 그럼 아이고, 애템이 근무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름이 홍길동이시네요. 이렇게 서로 알죠. 서로 당신 뭐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이렇게 아주 객관적인 사실부터 통성명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디 근무하고 직책은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하는 걸 교환합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영역, 여기서 알려진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친해지면 사적인 문제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말이야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PC만 마냥 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단히 사적인 문제까지. 그래가지고 점점 친해지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친밀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개방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친밀하지 않으면 아주 공식적인 정보 외에는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방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B는 남은 아는데 자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간투사라는 걸 씁니다. 간투사. 또 그런 거 있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말을 한다는 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 이상한 몸짓이라든가 이상한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기이한 행동을 자신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렇게 해왔으니까. 남들이 보면 이상해. 그걸 비영역입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 말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고장난 스테로라는 것을 몰라. 남들은 알아 그걸. 이 C, 숨겨진 영역은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게 뭐겠어요?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숨기고 싶은 어떤 비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자기는 아는데 상대방은 몰라. 근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약점을 모르고 좋은 점만 보고 이해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해. 가끔 우리는 TV에서 모범 학생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가끔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웃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기자가 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성실하고 싹싹하고 그런 애가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걸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계속 엄마가 1등을 하라고 하는 강박감, 자기가 가기 싫은 학과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자기가 만나고 있는 여자를 못 만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쌓이고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분노로 폭발하는 게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둘 다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옛날 타타타란 노래가 있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죠. 미지의 영역.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 물론 모든 인간은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놈의 특성이 뭔지, 잠재 역량이 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뭘 좋아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고. 잠재 능력이 계속 개발해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기 개방과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개방했을 때 자는 왜 밥 먹는데 자꾸 쩝쩝거려? 그게 뭡니까?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고치면 돼요. 고치면. 그래서 자기 개방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내가 발전하게 되는 인간관계가 돼요. 그런데 너나 잘해 이 자식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혀 피드백을 안 해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개방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고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고 해주면 그 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줘요. 그렇게 되려면 뭘 고쳐야 되겠는데? 라든가. 알겠죠? 그럼 그래. 그 과정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려진 영역,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째는 어떻고, 우리 집은 맨남 맨녀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만 자시고, 아주 사소한 얘기까지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요, 다 정보를 알아요. 하면 아까지 다 알아요. 아주 친해지면.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개방된 영역이 많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어요. 조직이 상하, 그 다음에 좌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조직일수록 조직 발전이 되고 조직이 안 망하더라 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아까 지금 빌 포터처럼 나는 뇌성마비고 오른손 못 쓰고 덜이 꾸부정하고 말 제대로 못한다는 걸 알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고객을 만나서 물건을 팔고 고객의 명단을 작성하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는 건
반드시 자기가 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거, 주문받은 물건을 차로 실어다 주는 거라든가, 자기 정원 관리하는 건 정원사에게 맡기고, 집안일은 집안 도우미에게 또 맡겼어요. 구두끈 매는 것은 구두닦이에게 부탁하고, 넥타이 매고 커프스 끼우는 것은 호텔 벨보이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개방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강아지 밥 안 먹는 얘기까지 다 하는 놈이 있어. 그냥 사람만 만나면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으니까 다 해.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책바가지라고 부르. 주책바가지. 너무 자기 사생활까지 다 공개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은 그 정보가 지금 필요가 없어. 그렇죠? 지가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가 밥 안 먹는 게 상대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걸 주책바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개방이 지나치면 경박하고 주책 없는 사람이 돼요. 과유불급. 생각해두세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영역. 요건 남은 아는데 나는 몰라. 맹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못 봐. 맹인 영역.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감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생각하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또 남의 말을 안 들어. 자식아 너나 잘해.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계속 발전을 못해요. 숨겨진 영역,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제가 어디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선배 교수 한 분이 비밀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닌데 자기는 비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해. 왜냐하면 이렇게 불러요. 저를 이렇게 불러. 그래가지고 구석으로 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요. 둘이.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수들은 보고 있다가 저 새끼들 뭔 얘기하는 거야 저거. 근데 그게 아마 자기 같은 무의식 속에 뭔 태도일 겁니다. 뭔가 옛날에 누구에게 뭔가 들켜서 크게 뭐가 있었거나, 자기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비밀이 많습니다. 아까 셀프 억셉팅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리 하나가 짧아. 그걸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빌 포터가 나는 뇌성마비고 항상 등이 아프고 오른손 못 쓴다. 그게 흠이 안 돼. 그게 심리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이 자기의 약점을 공개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한답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나에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밀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좀 고독해요. 고독해. 또 상대방과 어울리려고 안 해. 그 다음에 미지의 영역. 요것은 혼자 살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것을 개방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요것이 가장 좋은데 지나치면 안 된다. 자기만 관심 있는 사람. 우리 동기생들 다 손자 가지고 있어요. 요즘 손자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돈 내고 하라는데 요즘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런다 그러죠. 자기는 손자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는데 상대방은 그 정보를 알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보는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비영역은 가려진 영역, 맹인 영역, 자신은 모르고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나무 탓을 잘합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숨겨진 영역, 은폐된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은 알고 있어 남은 몰라. 이게 공개하기 수치스럽거나 이런 것은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역의 인간은 과묵형 인간이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른 보면 굉장히 점잖하고 무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정보를 자기는 갖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런 사람을 통상 우리 시대에는 크레물린이라고 그랬거든요. 소련의 그 심장부 크레물린이죠.
도대체 무슨 일을 속에서 벌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니즈. 이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든 인간은 이게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은 혼자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A 영역, 공개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전혀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건 자기 수용을 했을 때 그러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상태로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피드백이 되면서 자기가 발전한다는 말이에요. 자, 개방적 자아를 갖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아까 전에 빌 포터가 500명의 고정 고객을, 충성스러운 고객을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은 빌 포터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 저 사람이 한 말은 정직해. 저 사람이 한 말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화만 해도 산다. 전화만 해도. 노벨상 받은 양반인데 왜 빈털털이냐? 그 사이는 신뢰를 서로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후쿠야마,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공자 무신분립.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족식, 족병, 그 다음에 민심. 먼저 정치를 잘하려면 백성이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정치가가 할 일이다. 두 번째, 군대가 튼튼해야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백성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군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외적이 침입해가 백성이 죽어. 그러니까 먼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군대가 튼튼해서 백성이 안 죽도록 막아야 되고, 세 번째 민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 정부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백성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그럼 그중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애질까? 뭘 없애면 됩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없애라. 두 번째, 또 하나 없앤다면 뭘 없앱니까? 먹을 걸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신분립 그럽니다. 신뢰가 없으면 백성이 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것이 생기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건 애터미 사업에서는 분립,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 아까 빌 포터가 바로 좋은 예지요. 모사제인 성사. 요건 안중근 의사의 글씨입니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늘은 뭐 하늘에서 번쩍하고 계시가 오나 그런 게 아니고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천을 이야기할 때는 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도모하고 일을 시작하고 내 일을 이루는 것은 백성이다. 우리 같으면 고객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안중근 의사의 말씀입니다. 요건 정중 회장님의 말씀. 진인사 대천명. 앞에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천은 항상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우장상 영존. 이것은 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왕우장상,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무슨 씨가 따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부자 조사해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상속형 부자가 5%랍니다. 아버지 잘 도와가지고 부자 된 사람 있죠? 혼인연금요. 마누라 잘하다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상당히 있어요 이게. 여기 오신 분 중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형 부자, 전문가들 있죠? 의사, 변리사, 무슨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연예인, 탤런트, 전문가형 이 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자수성가형 부자, 이게 60%예요. 그래도 60%가 자수성가형 부자이기 때문에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소부재근, 대부재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여기 하늘은 항상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수성가한 부자가 어디다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무지부자예요 이 사람. 왕년에 공부 좀 했다고 편한 일자리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럼 평생 월급쟁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돈은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데 따르는 보상이다. 젊은 사람들이 그저 편하고 안전한 일만 하려는 걸 보면 한심해 죽겠다. 이 부자가 보기에 굉장히 한심했는 모양이에요. 자, 애터미 7 리더십. 애터미의 특징입니다. 모랄 리더십, 도덕적으로 앞서갑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리더십, 품질, 절대 품질을 이야기하고 프라이스 리더십, 절대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리워드 리더십, 정의로운 보상 플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에듀케이션 리더십, 신사숙녀가 되는 그런 교육, 서비스 리더십,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전개하실 때 또 무슨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업, 옷을 깔끔하게 입으세요. 가끔 보면은 머리도 안 빗고 추리닝에 운동화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야 뭐 그렇게 오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고객 만나가지고는요 첫인상의 벨입니다. 자, 클린업,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고 나타나라. 쇼업에는 나타나라 그 말이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안 된다. 나타나라. 그 다음에 페이업, 빚지지 말고 치어, 용기와 기운과 용기를 내고 네버 기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자, 정신일도 화사불성이야. 이게 사격을 하는 노래 금메달 땄잖아요. 이 정신일도, 군대 갔다 오시면 사격 다 해보셨죠? 이 조준선 정렬해가지고 격발할 때요 숨을 멈추고가 있어요. 숨도 쉬면 안 맞아요. 우리 사격 무지무지 했거든요. 숨도 쉬면 안 맞아요. 폼이 다 괜찮지요? 정신일도 화사불성. 중석몰촉, 이게 사기에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장군 열전에 있는 건데, 이광이란 장군이 숲속에 사냥을 갔다가 호랑이를 봤어요. 호랑이를 보고 힘껏 화살을 당겼더니 화살이 바위에 박혔다. 호랑이가 맞았는데 이광 장군이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아서 가보니까 바위를 쏘고 바위를 호랑이로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다시 쏘니까 안 박혀. 왜 그러겠어요? 처음에 쏜 것은 그것이 호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젖먹더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바위라고 생각하고 쏘니까 안 맞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나타납니다. 추석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재심합력,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게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도 가능하다.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재심합력입니다. 이게 소녀시대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심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시구지는 혼자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같이 발전하자. 그게 여시구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같이 성공하자. 자,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음 단단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